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자, 0.1톤 나오셨어요. 좀 모질이거든. 아직 몇 킬로 남았어요. 요요한 사람한테 상처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당신은 워낙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라도 흠을 잡아야 돼. 그래 재밌지.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재밌어해. 너는 시장에서 약을 파는 게 더 재능에 맞아.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기다리신다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전화 한번 주세요. 술 한잔 살게요. 꼭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하니까 안 가르쳐줘. 응. 자, 시작합니다. 자,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대망의 15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50회 한번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1년. 거의 6개월 걸려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50회입니다. 아니죠. 1년 해야 되죠. 그것이 그 그렇죠. 천재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1년은 보통 51주에서 20주 정도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1년을 한 거군요. 벌써. 1년. 그러니까 150회면 3년. 음. 뭐 중간에 뭐 사정이 있어서 좀 쉬긴 했지만. 하여튼 개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네. 훌륭해요. 나는 방송은 최소한 150회 정도는 해야 방송한 거야. 그런가? 150회 정도 돼야 이제 골드마우스 뭐 이런 게 나가는 거지. 네, 팟캐스트계의 전원일기. 네.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은근히 오래됐다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중간에 안 나오는 사이에 170회 넘어가신 분도 있는데. 그래?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쪽 방송을 쉬게 해버릴까? 다음 주부터 2개 할게. 아이고. 자, 알겠고요. 자, 오늘 파켓몰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네. 파켓몰. 오늘 파켓몰에 이건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추천하는 건데 이번 주에는 타이보차예요. 네. 그러니까 타이보차는 사실 우리 방송에서 오랜 시간 동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그렇죠. 요거는 지금 타이보차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잠깐만요. 우리 송 작가님이랑 잠깐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게 생긴 거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타이보차예요. 이거 아시죠? 제가 광고주 미팅 해가지고 끌고 온 제품인 거. 근데 이게 이 타이보차가 이제 항암, 면역력 이런 데는 뭐 최고로 알려지고 있고 네. 브라질에서는 타이보차를 밖으로 반출할 때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삼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아마존에서는 가장 생명력이 오래된 그런 것이고 지금 암세포 등의 연구를 할 때 저 원료가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존 밀림 안에 사는데요. 밀림 안에 온갖 종류의 벌레나 뭐 잡초나 이런 게 많잖아요. 이끼도 많이 끼고. 근데 이 타이보 나무에만 이끼가 안 껴요. 벌레도 안 붙고. 그래서 이 그만큼 항암력이 천연 물질로서 센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보 나무 전체에 약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껍질에만 이 약효 성분이 있어요. 그 이 항산화 성분이고 항암을 실제로 그 항암 효과를 내는 이 베타라파콘이라고 하는 성분이 안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실제 유방암과 각종 암의 그 이제 생존을 줄여서 그러니까 암 세포의 혈관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연 치료를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FDA에서도 네. 실제 암 환자한테 복용을 권장하는 약품이면서 식품이기도 한 뭐 그런 제품.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요. 저게 프리미엄 티 세트예요. 차로 우려 마실 수 있어. 그렇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음료 형태의 그 제품은요. 이제 브라질에서 직수입한 원료를 한국에서
중탕을 해갖고 끓여내는 음.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농도가 이런 진액들보다는 조금 낮은 형태의 제품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음료보다는 환자들이라든지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약효를 위해서 드시면 더더욱 효과가 있는 제품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음료 한 병 있잖아요. 이게 정상가는 4,000원짜리입니다. 하나에. 맞습니다. 네. 중국도 진출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 국빈 대접용으로 그러니까 국빈 접대용으로 나가는 음료이기도 하고요. 네. 일본에는 지금 그 암에 관련된 연구소가 런칭할 만큼 이 타이보는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중에 이게 오리지널이죠, 지금. 이 타이보 차가 이게 보시면 용기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중탕을 해갖고요. 뜨거운 90도 형태로 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의 PET 병보다도 훨씬 두꺼운 재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담고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1년 고정적으로 일 년. 고정적으로 소비하는 파켓몰과 이제 세가나라든가 이쪽에는 싼 가격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정적인 물량을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지금 실제로 새날 패널들은 나오면 다 타이버 차를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요. 그 T 세트인데 1+1 증정 이벤트예요. 이게 17만 9천 원짜리가 지금 96,800원에 1+1으로 저렇게 팔린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마시면은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번 이거 길들이면 물을 못 마시겠더라고. 이게 처음 먹을 때는 그대로 나무 삶은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맛이 없는 나무 맛만은 이런 맛이 있어라고 하지만 이게 길들여지면요. 이 효과 상당히 많이 봅니다. 특히 기관지 나쁘신 분들은 맞아요. 이거 한 일주일만 드시면 못 끊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기적을 봤잖아요. 해소기침 어마어마하게 심하셨거든요. 지금 안 하세요. 여기 NK 타이보차 이 회사 측에서 우리 어머니 새날 PD 어머니라고 요거를 몇 박스 보내주셨는데 특혜를 받았네. 그렇지요. 나도 한 박스밖에 못 받아봤는데 쫓아가야 되겠네요, 이보세요. 사장님. 네. 언론 재벌과 지금 저기 중국 бот다리상하고 똑같이 비교하려고 그래 지금? 사장님 저기 방배동에서 술 사주시고 난 다음에 너무 연락 없어요. 너무 좋아. 네, 서운하네요. 네. 약호 한번 죽이고요. 네.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타이보차 지금 그 파케몰에 가시면은 티 세트로도 판다는 거 똑같아요. 원리는 뜨거운 네네. 물에 우려 먹으면 똑같은 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이것도 타이보차거든요. 네. 요거 왜 이렇게 먹냐면 저는 얼음 타서 먹는 걸 좋아해. 근데 사실 요거 지금 홍 작가님 지금 마시고 있는 거 요거 데펴 먹어도 맛있어요. 네. 맛이 아까 무슨 껍질 어쩌다고 그랬는데 맛 괜찮습니다. 그냥 나무 삶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맛이라고만 따지면은 그 보리차를 좀 묽게 달인 느낌 정도? 괜찮은 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기회 있을 때 지금 1+1 이벤트 할 때 구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파켓몰 이번 주 제 추천 상품은 타이보차 T 세트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나 중국 간다 하고 중국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게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지는 중국 정보가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여행 갔다 오면 바로바로 중국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국 이야기의 기본의 정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 다녀오셨죠 일단? 네, 일단 쿤밍이라고 불리는 예. 가장 이제 서남단에 있는 중국의 이제 운남성의 성도인 쿤밍을 다녀왔습니다. 그 쿤밍 한자로 쓰면요 권명이더라고. 권명. 네, 그렇죠. 권명이죠. 네. 쿤밍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지금 저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것이 쿤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한참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보다 우리나라 지도보다 더 멀리 올라가면 청도가 있고 막 그래요. 이게 근데, 이제 미얀마하고 베트남 국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실제로 비행기로 4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난성의 그러니까 수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라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제주도 느낌 아니야?
일단 제주도 느낌은 맞는데요. 제주도보다 훨씬 공기도 맑고 이게 평균 해발이 한 1900m에서 2000m 사이예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온난합니다. 사계절 내내 해봐야 15도에서 25도를 안 넘어요. 딱 날씨가 온난한 그대로인 거지. 그러니까 사계절 꽃이 피고 항상 공기가 맑고 비가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햇볕에 나오면 따뜻하고 굉장히 환경이 좋은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이쪽에 산 위에 있죠. 그렇죠. 고지에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 정상에 있는 겁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대략 한 2000m 정도 돼요. 네, 대략 2000m 정도 되죠. 이게 이제 삼국지에 보면 옛날에 그 남만이라 그래갖고 이제 제갈량이 마지막으로 그 정벌을 가는 칠종칠금의 그 맹획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장수, 이쪽에 살던 장수를 잡아서 7번 잡아서 8번 풀어줬다가 결국은 나중에 복속시키는 그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남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하노이, 그러니까 거기 그 베트남 그렇죠. 그 국경선에 맞습니다. 있는 그 원난성.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런 곳이 바로 쿤밍이다. 네네. 권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왜 여기에 지금 중국인들이 살고 싶다 이런 것보다 한 단계가 전에 네. 가보고 싶은 곳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로 따지면 따뜻해서? 우리로 따지면 무릉도원 같은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기에는 거기 가면 신선들이 살고 온갖 불로초와 약재가 가득하고 일반인은 쉽게 갈 수 없는 데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중국 정통적인 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옛날에 참마고도라 그래가지고 이쪽 이제 서안 같은 당나라 성도였던 서안 같은 쪽에서 이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특히 티벳으로 엄청나게 많은 차를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티벳이 옛날에는 중국이랑 다이다이 놀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저 복속이 돼 있지만 다이다이가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맞짱 뜰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청조가 되기 전에 명조 때만 하더라도 명나라 때만 하더라도 서로 이제 동맹국이었어. 우호국.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왕조를 유지하면서 살자라고 돼 있는데 이 티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차 문화가 티벳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티벳 자체에는 이제 그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이 없어요. 야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 고기만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비타민 부족 현상이 생겼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를 마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차 문화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차마고도라고 불리는 말 그대로 그 사람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외길로 된 그 차들이 교역되는 교역로가 있었고 그 중간이 바로 여기 이 쿤밍이었던 것이죠. 쿤밍 이름도 되게 좀 약간 판타지가 느껴지는. 잘 들으면 이게 중국 도시 이름 같지도 않아. 쿤밍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1200년대 이제 몽골족이 이 중국 그 남서부를 정벌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중국의 통제 안에 들어갔는데 실제 중국이 지금 이제 공산 중국이 세워지기 전까지도 거의 자치족 형태로 유지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안에 55개의 그 소수민족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26개 소수민족이 이 운남성 안에서만 살아요. 이게 소수민족의 거의 절반 정도가 여기서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네, 태국의 문화, 인도의 문화, 티벳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역시 중국은 다민족 국가. 그중에 이제 한족들이 가장 주류고 나머지. 네. 이게 지도상으로 봐도 외곽에 사는 그 사람들은 뒤쪽으로 보면 그런 다민족 국가를 상징하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서남아시아 인종들이 주로 살던 건데 행정구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동방견문록을 할 때 야치라고 불리는 그 당시 상업과 공업이 잘 발달해 있는 처음 만나는 동양의 국가 야치가 바로 이 곤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를 우리 송 작가님이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자, 그 이야기는 잠시 광고 좀 듣고요. 자, 곤명 쿤밍 여행기
네. 나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그 송 작가님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꼭 어디를 가면 마이너스 선이 작동을 하고 뭔가 재밌는 일이 꼭 생겨. 혹시 이번에도 물론 있었죠. 그럴 줄 알았어. 네. 자 들어봅시다. 사실 이번에 이제 출발 전에 좀 액땜을 했습니다. 그런 거 믿어? 왜냐면 이제 뭔 일이 생기면 이게 뭐 출발 전에 그런 일 생기면 이제 이번 여행은 평탄할 거다라는 게 있는데 뭔 일이 있었냐면 그 대한항공을 타고 갔기 때문에 그 처음으로 이 터미널 쪽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갖고 가가지고 장기 주차장에 넣으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지리를 잘 모르니까 개발된 지가 언제 표지판도 제대로 안 붙어 있어서 가다가 제가 이제 이 2차선을 가고 있는데 아니죠. 제가 그 중앙차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차장을 찾아서 꺾으려고 하는데 옆 차선에 시커먼 아우디 그 겁나 비싼 세단이 아이고.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들이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이제 그쪽으로 차선을 침범했으니까 다행히 그 차가 피해줘가지고 이제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근데 막 이 양반이 이제 창문 너머로 보니까 막 욕을 하는 거야. 보니까 표정으로 막 계속 말 나오고 막 숫자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으로 너무 고마운 거야. 왜? 아니 씨발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잡댐. 아주 출발하면서부터 한 2천만 원 뒤집어 쓰고 갈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고를 면해주니까 난 진짜 욕을 해도 한 말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 팔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욕을 할만치 하고 이제 가더라고. 그래서 난 이제 모르니까 지리를 모르니까 그 차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어디 주차장으로 들어갔어. 들어가고 뒤에도 차가 줄줄이 오는데 뭔 카드를 대고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더라고. 그럼 나는 가는데 차단기가 안 열려. 그래서 차단기가 왜 안 열리지? 하고 보는데 뒤에 차들이 와서 벌써 내 대 댄 거야. 그래서 내려갖고 이제 상황을 보려고 왜냐면 차 빼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딱 내렸는데 앞차에 있는 운전자가 따라 내린 거야.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거기는 일반인 주차장이 아니고 대리운전 그러니까 대리 주차해주는 전용 주차장이라서 그 출입증이 있어야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도 일반 주차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진짜 따라간 거거든. 지리를 몰라서. 그러다가 이제 차단기에 걸리니까 이제 내 차가 쓴 거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려서 차 빼달라고 얘기하려고 내렸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내린 걸 보고 저 새끼가 시비를 걸라고 나를 따라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인상을 확 쓰면서 당신 뭐야 하고 딱 내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내리는데 내 뒤에 있는 차들도 다 대리 주차 기사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시비가 붙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갔고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에워싸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차장을 몰라서 그 사람 따라간 것뿐인데 내가 아까 그 차선 시비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싸움하러 온 시비걸로 온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쫄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쫀티를 안 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얘기했지. 고마워서요. 비그래. 아니 그럼 어떻게 해? 한 5대1도 넘는데 거기 있는 상태에서 아니 제가 아까 그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그 이 방어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고 안 나서 그냥 저기 그 감사 드리려고 그래서 인사 드리려고 온 거라고. 가훈 어디 갔어? 가훈 어디 갔어? 나이 들면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내 식구가 그렇게 좀 약간 쩔리는 상황 같다니까 또 화나는데. 근데 거기가 그 저기를 안 가봐서 그런데 그 시간이 저녁 6시쯤 됐는데 해는 이미 어둑어둑하고 그 넓은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차들하고 벌판하고 5대1로 이렇게 맞짱을 뜨고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거기에서 내가 당당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리고, 네. 비그래, 진짜. 깊은 사과를 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반을 날아와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지. 오케이. 일단 액땜했네. 네. 그렇지. 액땜을 했다고 생각했지. 근데 액땜은 그 사건이 났었어야 되는 거. 그 정도는 뭐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해프닝이잖아요. 근데 무서웠어 나는. 근데 아니 그렇다고 사람 때리나?
누가 사람을 때리나? 아니 거기선 때려갖고 음. 조용히 트렁크에다 넣어갖고 묻어버리면 모르겠더라고. 아니 그러면 이거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대리 주차. 대리 주차 그쪽의 예. 분들. 그리고 뭐 제가 그분들 전직을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인상들이 별로였구나. 인상이나 이 가다로 봤을 때 어. 이분들이 사무직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쫄아서 주차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아니 그래서 이제 다시 뺑뺑 돌아갔고 일반 주차장을 나중에 겨우 찾아가지고 그러다가 비행기 표 시간 주차했죠. 엄청나게 막 뛰어갔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비행기가 그 워낙 늦게 출발하는 거 마지막 비행기라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더라고. 야.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이 주차장은 이제 국내선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속이 빨라요. 그렇구나. 빠르기만 하면 15분, 20분 안에 짐만 들고 들어가면 그냥 프리패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편하더라고. 거기가 가는데 궁금한 게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얼마 정도 들어요 비행기 값이? 비행기 표값으로만 끊어서 가려 그러면 왕복 한 60만 원이 넘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이제 3박 5일짜리 패키지를 끊자고 그랬어요. 이제 원래 그 사업 목표는 있는데 미팅이 이제 월요일 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잠깐 한 2-3시간 미팅이면 되거든. 근데 일반 비행기를 끊으면 비행기 표값으로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것저것 해서 한 60-70만 원 들어요. 근데 거기에 돈을 보태서 패키지를 끊으면 이게 이제 3박 5일이거든. 3일 자고 비행기 저녁에 갔다가 새벽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100만 원 안으로 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주말은 관광하고 토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하고 월요일 날 마지막 날 그 관광을 포기하고 빠져가지고 사업적인 일을 보고 저녁 비행기를 타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게 되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는 심정으로 구경도 좀 하고 좋은 데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내가 제안을 해갖고 스케줄을 짠 거지. 그래서 이제 3박 5일짜리가 된 거예요. 원래 목표는 이제 그분이 아시는 그 차, 그러니까 중국 보이차 유명하죠. 그 보이차 관련해가지고 뭐 수입권이나 한국 대리점권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해보려고 간 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드리면 그런 그 말하자면 일종의 대리점이나 제품을 이렇게 OEM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쪽 담당자를 만나러 가는데 뭐 어차피 짧아도 대충 중국말 좀 알아듣고 대충 그 사업적인 쪽에서 속지 않을 만한 사람으로 이제 같이 가자고 나한테 이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갈 거면 관광까지 하고 오자라고 해서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짠 거죠. 아하. 자, 그래서 지금 출발을 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송 작가님이 외국 나거나 그러면은 꼭 거기 무슨 패키지에 얹혀가지고 스케줄은 겁나 많고. 그렇지. 그랬을 거야, 태용 씨. 관광지가 있는데 호텔에서 그 관광지를 가는데 짧으면 3시간, 길면 5시간이야. 왕복이면 10시간이란 말이야. 새벽 5시에 도시락 싸갖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호텔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럴 수가 있어? 응?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 좀 여행이라는 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땅이 넓잖아. 좋은 명소는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거리로 가야 될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새벽 5시에 호텔을 나가갖고 밤 11시에서 들어오는 스케줄인 거야. 진짜 호텔에서는 딱 잠만 자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스케줄로 3박 5일이 짜져 있는 저기를 이제 한 바퀴를 돈 거죠. 패키지를. 그래서 이제 시내를 다녀보니까 이게 또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더만. 이 쿤밍이 이제 막 그 올해 일선 도시로 이렇게 승격을 했어요. 쿤밍이라는 도시 자체가 큽니다. 서울의 한 7배, 8배 정도 면적이에요. 진짜 땅덩어리 크다. 네. 근데 인구는 한 700만밖에 안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인구 밀도는 낮은 지역인데 집값은 싸겠네. 그게 아닌 거야. 진짜? 이게 일선 도시가 되면서 이 700만밖에 안 되는 이쪽이 이 상하이나 북경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선 도시가 됐다는 게 우리로 말하면 직할시가 된 거지. 그 프리미엄 때문에 이 양반아 중공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지금은 직할시가 없거든요. 네네. 광역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개발 붐이나 땅값이 막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지원도 많이 받아.
아까 말한 중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하철이 한 6개 노선이 있는데 11개 노선을 동시에 공사를 하는 거야. 그 17개로 교통 광역 그 어떤 망을 새롭게 짜는 거지. 그만큼 막 사방이 공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내는 생각을 해봐. 시내 안에 11개 지하철이 들어가는 공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가는 데마다 막히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아예 시내 구경은 할 생각을 말아야 돼.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래서 새벽이면 시외로 튀는 거야. 관광객들이. 그 중심부에서 벗어난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중심부를 벗어난 관광을 하게끔 돼 있는 야, 거죠. 쿤밍시만 해도 우리나라 그 땅덩어리 한 4분의 1은 되겠다. 뭐 저 운남성 자체가 우리나라 한 4배 정도 사이즈니까. 나 네. 쟤네들 무슨 보길래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그냥. 그래서 그 이천 고지에 그 이제 진호라 그래갖고 이제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얼마나인 줄 알아? 호수가 서울시 반만 해. 바다네. 바다지. 깊이는 7.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이가 40km야. 40km. 딱 보면 그냥 바다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넓은 호수가 존재하고 수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자원으로 도시를 꾸미다 보니까 이 호수를 따라서 집중적으로 고급 주택가가 쫙 돌아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쪽만 비싸고 시내 이제 호수랑 떨어진 데는 그 가격이 떨어졌던 건데 이게 이제 그쪽에 집들이 많이 모이고 공장이 모이고 그러면서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게 수심이 낮으니까 그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물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물량은 엄청 많은데 깊이가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깊이가 낮다 보니 물량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마시면서 싸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오염이 심했었는데 이거를 본질로 전부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야, 중국답네. 네. 그래서 엄청난 토목 공사가 벌어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그 환경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들을 구경을 다니는데 아무튼 스케줄이 그렇게 된 거야. 몇몇 관광지들 중에 이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 아까 얘기한 쿤밍 호수를 볼 수 있는 서산공원이라고 있어요. 네, 호수 맞은편에 있는 그 산인 거야. 네, 그 산을 올라가면 높이가 이제 높이는 한 1000m 정도 높이인데 해발이 2000m니까 3000m가 넘는 산인 거지. 해발 고도로 따지면. 거기가 원래 높은 지역인데 그게 또 산이 있다는 그렇지.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진짜 그 올라갈 때는 그 뭐죠? 리프트카를 타고 올라가요. 의자로 된 리프트카.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랬지 이거를?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그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름을 까먹었어. 있다고 해. 그런 거 많아. 예브랜드 가도 있잖아. 그거야. 그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만 해도 이게 고난의 행군이 될지는 몰랐어. 야, 불안하다. 마이너스의 손 드디어 중국에서도 사고 칩니다. 올라가 갖고 이제 내려가는 길은 계단을 따라서 계속 걸어 내려가는 거야. 그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길을 낸 거야. 그러니까 옛날 물길을 갖다가 이제 개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높이가 그쪽 사람들이 다 잘거든 소수민족들이라 한 150cm 그 정도 높이밖에 안 나오는 길이 계속 연장돼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1000m를 나선형 계단을 타고 계속해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봐.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야. 풍경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그 코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제 용문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명소가 있어요. 양평의 용문은 아니지?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가서 봤더니 이 바위 벽 안에 이제 말하자면 신상을 새긴 거야. 그러니까 등산을 하던 어떤 할아버지가 이쪽에다가 관우상이랑 뭐랑 이런 걸 좀 파서 좀 휴식 공간도 만들고 사당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보지. 그래서 그 양반이 파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73년 동안 3대가 판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스케일. 진짜 이렇게 깎아지른 바위 절벽 안으로 파고 들어가갖고 사람이 그 안에다가 조형물들이랑 사당이랑 향로랑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파내가지고
하나의 그 법당처럼 만든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고 문을 내놓고 그걸 영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이제 소문이 나고 거기를 방문해가 그 문을 만지고 나면 출세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있다 그런 네, 거. 사람들이 구름새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 중국은 그런 걸 더 잘 믿죠. 잘 믿어요. 어. 네. 그래서 진짜 막 3일 4일을 걸려가지고 그 용문에 와서 거기에 이제 그 상징적으로 있는 그 석조 조형물을 만져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더라고. 첫날은 그거 하루 하고는 그냥 뻗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에 가면 이제 토림이 있고, 토림? 예, 성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림이 있어요. 뭐야 그게? 그러니까 흙으로 된 숲, 돌로 된 숲, 모래로 된 숲인데 그런 게 있어? 예, 모래는 포기하고 토림하고 성림을 가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구양동굴이라는 데까지 세 군데를 갔는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예요. 이 곤명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토림 같은 경우에는 미니 그랜드 캐년 같은 거야. 아, 이게 약간 됨. 그림이 예, 그림이 이제 잠깐만요. 그 사진 찍어 오셨으면은 예. 저한테 지금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띄워드릴 수 있어. 아니,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아니 그렇게 보면은 느낌이 안 오를 것 같아. 카메라로 그래요? 안 돼. 그렇다면 띄워드리죠. 몇 장 대표적인 것만. 그러니까 쫙 보내주시면 쫙 올려드릴 수 있어. 그래야 설명이 되지. 그렇겠군요. 네. 자, 그러면 순서를 역순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를 몇 장 보내드릴게요. 일단 잠깐만요. 그냥 하나 정도만 보여줘요. 어때도. 그럴까요?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그러면 그중에 제일 멋진 거 하나만. 제일 멋진 거 몇 개만, 3개만 딱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사진이 토림입니다. 토림. 네, 4시간을 달려가서 본 토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대한 그랜드 캐년처럼 그게 생겨났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 비가 계속 내리는데 이 산 위에 있는 그 땅은 딱딱해가지고 비가 와도 이제 안 깎이는데 그 옆에 있는 땅들은 계속해서 깎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한 3억 5천만 년 전부터 비에 의해서 깎이기 시작해갖고 그랜드 캐니언처럼 만들어진 거죠. 자, 사진을 하나씩 한번 제가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싶으신 네, 거예요? 이게 이제 토림인 거예요. 토림? 네. 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사진이 여러 장 있기는 한데. 잠깐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띄워볼게요. 띄워보는데 그 다음 사진은 이거거든요. 네. 이건 이제 성림인 거죠, 이거는. 이건 네. 멋있다, 이거 진짜. 네. 이게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바다 안에 잠겨 있던 돌섬들이 물이 마르면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기둥이 이 숲처럼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사진 한 장씩 처음부터. 네. 요거 이제 일단 요거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의 그 흙으로 만들어낸 기암 계곡을 걸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뭐 여러 가지 모양의 흙기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거를 산책로 따라서 걷는데 이건 1시간 반을 걸어요. 야, 지금 스케일이 달라. 난 저런 데 안 가. 귀찮아서. 그러니까 처음엔 경치 좋다 막 멋있다 그러고 사진을 찍다가 한 30분 지나면 언제 끝나요?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야. 참.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성림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돌들이 지속적으로 병풍처럼 있는 거야. 그러면 저기도 똑같아.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사람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걸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고 외경으로 보면 졸라 멋있는데 막상 살을 부비면서 안에서 돌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비감이 떨어지는 거지. 야, 스케일이 다르니까 지치긴 하겠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쪽 두 군데 토림하고 성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좀 살만해요. 마지막에 이제 구양동굴이라는 데가 있거든. 이거는 옛날 그 김희선 나오는 그 신화라는 성룡하고 나온 영화가 있어요. 이야. 그걸 찍었던 촬영장인데 멋진데? 7억 년 전에 만드는 화강암 동굴이야.
안에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음. 제일 큰 홀에 가면 웬만한 뭐 체육관 홀만한 홀도 있어. 음. 근데 그 화강암 동굴에 종류석이 이제 나중에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화강암 동굴에 종류석 석순이 붙어 있는 동굴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야. 이거를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 2km 정도를 돌아서 나오게 되는데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뭐 전체적 사진을 아니지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니 있을 거야. 네, 어디 있어요. 가면 있을 거야. 다 있어. 아. 근데 아무튼 이거를 직접 걷는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 마지막 코스에 여기를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지게꾼들이 있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안에 이걸 다 계단이거든요. 저게 100% 걸어서 움직여야 되고 한 번 가면 뒤로 못 나와요. 이게 한 번 들어가게 되면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지친 사람들을 실어주는 지게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 동굴 끝에서 끝까지 나가는 건 한 2km 정도 되는데 그건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대나무 의자에 이제 사람을 앉혀가지고 앞뒤에서 사람이 메고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안 타요.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한 1시간 이상을 걷다 보면 이제 마지막 출구가 있어. 출구가. 그러니까 1시간을 내려갔잖아. 근데 지쳤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오르막이 30분이야. 그럼 대부분 여기서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타게 되는 거지. 야, 그렇구나. 아무튼 이 3박 5일이라 그랬죠. 네. 이렇게 넓은 데를 강행군하면 사람은 거의 죽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 마지막 코스로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자신이 없다. 여기 사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왼쪽 중간쯤에 사람들이 크기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이즈인지 감이 안 오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이따만 합니다. 네. 저 이 계단 하나가 높이가 사람 키보드 높이보다 높아. 그렇죠. 무섭겠다. 저거는 이제 그 계단으로 물이 흐르는 안의 장면인 거고 이제 저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올라갈 거리를 상상하니까 나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 뚱뚱해서 그래. 인정할게.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입구에는 가마꾼들이 몇 없어요. 이제 요 나가는 입구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가마들이 쫙 기다려갖고 손님들을 태우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남들도 타는데 나도 타야지 라고 거길 탄 거죠. 그래서 이제 80원을 내고 가마를 딱 타려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가마꾼이 나를 슉 보더니 0.1톤 슉 보더니 뒤로 나를 쓱 밀어. 네.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왜 지가 안 하려고.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사람이 잘한대. 근데 이 굉장히 체격이 왜소해요. 체격이 왜소한 사람인데 몸은 굉장히 단단하더라고. 키는 한 150, 160이 채 안 돼 보이는 분인데 몸이 완전히 막 그 돌덩어리 같은 이소룡 같은 막 그런 몸매더라고.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이걸 이제 타고 이제 올라간 거죠. 요게 이제 400계단 정도 돼요. 올라가는 전체 계단이. 근데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거의 직각에 가까워. 뭐 45도가 아니라 거의 직각에 가까워. 그래서 이걸 그 가마를 들고 가게 되면요. 잠깐만 특유의 뻥이 나온다. 아무리 그래도 직각에 가까운 계단이 어딨어? 아니 이게 눈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계단이 이렇게 각이 낮아 보이잖아. 근데 중국 계단은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한 75도 정도.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같은 느낌인데 더 가팔라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고 그 옆을 이제 교행하는 그러니까 사람 둘이 가면 어깨가 닿을 정도로 좁은 그 동굴의 계단을 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고 이제 가마꾼은 나를 메고 올라가는 거야. 진짜. 아이고. 아니 운동삼아 걸어가. 그래 살이 빠질 거 아니야. 이미 3일 동안 6만 보가 넘게 걸었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저기 돌아다니라고 죽을 뻔했다고. 그런 여행을 왜 가? 그렇게 빡셀 줄 알았나? 아니 서울에 있는데 매일같이 부산으로 관광을 데리고 다닐지 내가 알았냐고. 아니 패키지가 뻔하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체격이 좋긴
좋더라고. 그걸 메고 간단 말이에요. 어, 당신을 메고 가? 나를 메고 가는 거야. 근데 이 계단이 가파르다 보니까 돈 버는 게 뭔지. 씨발. 그러니까 그 사람 거의 베테랑인 거야. 아이고. 근데 이게 계단이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그럼 똑같이 가마를 매도 앞사람 무게가 거의 없어. 뒷사람이 그 무게를 다 감당하는 거야. 그러겠다. 우리가 이삿짐 옮기가 그럴 때 계단 밑에 있는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베테랑인데 400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 정도 지나니까 뒤에서 숨소리가 들리는데 그거는 진짜 양반인 거고 막 이러면서 잠깐만. 그게 돈 얼마나 줘야 돼?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아이 씨발 안 하고 만다. 씨. 그러니까 그 직각에 가까운 계단을 그 직각에 가까운 계단을 쉴 틈도 없어. 걸어가. 한 게 걸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주행 차선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한 200계단 지나니까 뒤에서 숨소리가 막 하하하는데 너무 그 숨소리 쉬는 게 거칠어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사람이. 심지어 이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마꾼 앞에 가는 가마꾼 안 무겁잖아.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거 같은 거야. 그 외국인 수송 버스 뭐 이런 것처럼 붙이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싣고 가니까 길 좀 비켜주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말은. 내가 보기엔 중국인인데. 중국 돈 많은 사람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한 걸 할 때 뒤에 사람이 하도 숨을 헉헉대니까 마치 돈 많은 한국인이 관광한다 그래갖고 중국 가난한 지게꾼 하나 죽이는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고개 돌리기가 미안해. 거의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뚱뚱하신 분들은 그런데 여행을 안 가지 않아요? 민폐지. 나도 몰랐다고요. 몇 번을 얘기해. 그냥 풍경이 좋아서 훅 하고 들어갔는데 돌아 나올 수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입구에 다다를수록 사람들이 점점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마가 일단 섰어. 섰는데 막 뒤에서 거의 막 신음소리 막 이러면서 이 신음소리 때문에 놓다. 그래갖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가 한 150계단을 내려서 내가 진짜 뒤도 안 보고 달려가지고 혼자서 뛰어 올라왔어. 잘했어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올라오긴 하겠는데 올라온 게 쪽팔렸어. 뚱뚱한 놈이 돈 몇 푼 주고 지게꾼 사가지고 지게꾼 죽이네 소리 듣기 싫어서 억지로 막 뛰어 올라온 거죠. 야 이거 재밌다. 빨리 진행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자 다음.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말하자면 강도들을 만난 거야. 이것도 카메라를 든 강도들을. 뭔지 자 봅시다. 그 관광지를 갈 때마다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 들고 서로 교대로 사진을 찍어주잖아. 나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한 12분이 우리 말고 이제 두 사람 말고 12분이 더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사진 단체로 찍을 때마다 그 사진을 찍어줬어. 명소 있는 데서. 근데 놀라운 거는 여행이 끝나고 그 코스가 끝나고 입구에 오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사진을 막 내밀어요. 그래서 우린 사진 안 찍는다고 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봤는데 우리 사진인 거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2시간 코스잖아요. 2시간 코스. 2시간 코스를 지나면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뒤에서 누군가가 포즈를 잡고 있는 우리가 도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입구에 나오면 그거를 현상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야 빠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는 거지. 우리가 기념사진 하는 사진마다 다 찍어갖고 머릿수대로 인쇄를 해갖고 내놓는 거야. 근데 그걸 무조건 사야 돼? 아니 안 사도 돼. 근데 안 사면 그 사진 어떻게 하느냐. 지들이 알아서 버릴 거 아니야. 아깝긴 하다. 아까운 게 아니라 찜찜한 거지. 내 사진이 도용당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리프트카를 타고 한 5분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리프트카 출발하는 기간 어디에서 누군가 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리프트카 내리는데 현상해갖고 내민단 말이야. 안 사면 그게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거든. 여기 이제 구조가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한참 놀고 있을 때 사진이 찍혀.
그래놓고 저거 찾으려고 물어보는 건데 그 강제성은 없잖아 거기는. 강제성은 없지. 근데 아날로그로 인쇄를 해갖고 내민다니까. 야, 근데 그 상술 대단하네 그것도. 대부분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찜찜해서 사는 거야. 음. 일단 뭐 사진이 이쁘게 나온 것도 이쁘게 나오지. 아무래도 우리가 찍는 것보다는 배경이라든지 실력이 좋으니까 그 큰 카메라 대포 카메라로 찍어주니까. 근데 이거를 필요가 없다고 안 살라고 해도 이 사진이 남아있다는 게 찜찜해가지고 할 수 없이 사게 되는 거야. 결국은 사진값으로만 거의 한 7, 8만 원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행들을 총 포탈해갖고 한 10명 넘게 생각해보면 한 돈 100만 원 사진으로 다 사버린 거야. 왜냐면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지 내 사진이다 보니까. 특히 남의 나라에서는 가격은 대충 우리 돈으로 한 그 3,000원 그 정도 받아요. 몇 장인데? 한 장에. 한 장에. 예. 이만한 큰 사진 있잖아. 큰 사진. 큰 사진을 인쇄를 해 나오는데 얘들이 언제 찍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인쇄를 해갖고 그걸 코팅을 해놔요. 야 놀라운데? 코팅을 해갖고 그 기념 종이 액자 같은 데다가 껴갖고 이렇게 내밀어. 야 대부분 사겠는데?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싸잖아. 혹시 갖고 왔어요? 이제 내 거는 다 일행한테 줬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찍은 사진, 내가 디지털로 찍은 그 인물 사진들보다 종이로 받아갖고 온 사진들이 나중에 보면 더 많아. 그만큼 이 초상권 강도들이 막 그러고 이 관광지를 누비고 있더라는 거지. 조금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관광을 갈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먹거리거든요. 애초에 여기 가서 이제 꼭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당나귀 고기였어. 예. 원래 그 차마고도를 지나갈 때 말은 못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노새나 당나귀들이 거길 지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운남에 당나귀가 많아.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나귀는 노새와 말이 교잡을 해서 나온 종이기 때문에 번식이 안 돼요. 일대만 지나가는 거거든. 근데 4발 달린 동물 중에 당나귀 고기가 제일 맛있대. 그래서 거기 가면 당나귀 고기를 꼭 먹으리라 하고 갔는데 당나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 바쁘니까. 그 일정을 소화하려고 거기에 이제 패키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편백나무 오일이라든지 뭐 라텍스라든지 뭐 이런 쇼핑 코스, 옷 구매하는 코스까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품. 그래서 내가 버섯 4종류, 검버섯 4종류하고 야생 대추하고 뭐 편백 오일하고 뭐하고 해갖고 또 이제 가는 데마다 쇼핑을 또 당하고 온 거야. 성 작가님 차에는 이런 거 엄청나게 들어있겠다. 네, 엄청나게 짐이 많습니다. 하나 줘요. 뭐 갔다 오면 뭐 그 선물 같은 게 없냐 인간아. 아니 선물 같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뜯어보면 이거 선물해서 부끄러울 것 같아서 못하는 막 그런 거예요. 주지 마. 재벌한테 안 맞아.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먹고 싶은 거는 당나귀 고기였는데 매일 당나귀 고기요? 예. 왜 먹고 싶어요? 나는 새로운 건 전혀 안 먹고 싶은데. 맛있대잖아. 4발 달린 것 중에 제일 맛있대잖아. 그러니까 뚱뚱한 거야. 그래서 당나귀 고기를 한번 먹고 싶었는데 식당마다 가면 있는 게 버섯이야, 버섯. 거기 야생 버섯이 워낙 많거든. 이게 가게의 60%, 식당의 60%가 다 버섯 샤브샤브야. 여기 가면 능이버섯 해주고 저기 가면 노루궁뎅이 해주고 저기 가면 송이 해주고. 근데 맛있어요? 다 삶아버리니까 뭔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 요거 우리나라에 삼겹살 꺼먹을 때 저는 꺼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주질 않아요. 큰 솥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다 때려 넣어가지고 샤브샤브 형태로 익힌 상태 건져 먹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 개화주라 그래갖고 개수나무 꽃으로 담근 술, 장미로 담근 술에다가 당나귀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꿈을 못 이루고 온 거야. 다시 가야 돼. 당나귀. 네. 당나귀 고기면 말고기랑 맛이 비슷하겠네. 말고기도 사실은 소고기랑 맛이 비슷하네. 완전히 다르대요. 달라요? 당나귀는 유전적으로 특별한 종자인 거야. 어떤 맛일까? 모르지. 당나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은요 채팅창에 좀 써주시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빡빡한 여행 중에 이제 하루를 뺐어요 우리는. 상담을 가야 되니까. 차 상담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판매자겠죠. 마케팅 담당자를 만나러 가는데 회사 이름이 용륜이었어요. 용륜. 용륜? 용륜이 뭐야? 회사 이름 용륜차라고.
용륜 차 마케팅 뜻이 담당을 뭐냐고요? 용이 맨질맨질하다는 뜻이겠지. 어. 네. 뭐 지역 이름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담당자를 만나러 간다라고 차를 빼갖고 가는데 운남 농업대학으로 차가 들어가는 거야. 운남 농업대? 응. 그래서 속았구나. 왜? 느낌이 딱 온 거지. 이거 회사도 없고 연구실도 없고 그냥 대학교 안에 실험실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미 이제 한 수를 접고 들어간 거지.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네. 어마어마했어? 그 회사가 대학을 세운 거야. 참 척이야.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저렇게 천재도 항상 저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다가 상상이 안 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찻집이라고 하면 차 농장을 갖고 있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길래 난 대학에서 건물을 빌려갖고 사업을 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커갖고 대학을 차린 회사인 거야. 이 용륜이라는 회사가. 차 파는 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제약 회사도 하고 대학도 있고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엄청 큰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이제 마케팅 담당이 대학 안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연구시설, 추출시설부터 시작해서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설명을 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진 거지. 왜? 아니, 근데 이런 회사가 우리 같은 보따리상을 왜 이렇게 반겨주지?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래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은 5천만 원을 걸면 된다고 간 거잖아. 5천만 위엔이었던 거지.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요? 80억이야. 80억.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관광 겸해서 5천만 원 내면 대리점 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고. 이거 반전인데. 그쪽에서는 80억을 투자하는 투자자인 줄 알고 우리를 맞이해갖고 자기네 연구시설이랑 설비를 다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서 무조건 계약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는 당당하게 마치 80억을 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대우를 받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차를 자기네들이 내놓는 최고급 차를 몇 종을 주면서 이제 먹어보라고 하는데 정말 입이 칼칼하더라고. 왜? 아니 바늘 방석인 거지. 그러네. 네. 단위가 너무 차이 나잖아 지금. 다시 온다고 그러고 오면 되지. 당연히 그러고 오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름의 차 지식이 좀 있잖아. 그래서 좀 아는 체를 하면서 이게 진차냐, 몇 년 된 거냐, 뭐 어디서 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이게 말로 풀어가지고 전문가 행세를 좀 하고 아무래도 샘플을 좀 갖고 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오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80억을 한꺼번에 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5번 왔다 갔다 해야지. 최면 차례를 하느라고 15만 원짜리 차 3종을 사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오니까 바보 같은 거지. 아니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 받아야지. 아니 선물은 무지하게 많이 받아. 닭이부터 시작해갖고 요만한 캡슐 형태로 된 거부터 막 별 이상한 차로 만든 무슨 기능성 식품 뭐 이런 것까지 종류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만일에 진짜 그것만 딱 받고 공짜만 들고 오면은 진짜 완전 사기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그럴 때일수록 샘플로 가져가게끔 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마이지 우리도 이게 제일 향이 좋은 것 같다고. 제가 이거 주변 분들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요거 이거 세 개 세트 250g짜리 3개를 샀는데 45만 원이었어 가격이. 소위 말하면 그게 보이차 이런 거예요? 그렇죠. 보이차인 거죠. 그래서 진짜 최고급 보이차를 그분이 마진 안 붙이고 싸게 준 건데도 불구하고 45만 원을 사갖고 오면서 좋은 경험했다. 중국이랑 사업하면서 5천만 원 준다고 얘기하면 원인지 위안인지 꼭 다시 재고를 해야 되는. 그 형도 뻘쭘하고 나도 뻘쭘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이제 혹시나 이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다음 주 방송 말미에 이 쿤밍 이야기 못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하시고
우리 저희- 너무 시간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시간 관계상 제 개인 스케줄이 많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 녹화하고 있는 타이밍에 또 오늘 이렇게 무한정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많아서 하나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네, 그러세요. 쿤밍 못다는 이야기도 뒤에다가 다음 방송에 짜투리 넣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어마어마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오늘 쿤밍 이야기 여기까지 하는데 네. 보이차라고 하는 게 지금도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일부 계층에서는 열풍처럼 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근데 보이차가 뭐며 음. 좋은 보이차는 뭔지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일단 그 이쪽 지역이 차 재배 좋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차를 만들던 그 원종 나무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제일 오래된 차나무가 3,800년 된 나무가 있어. 지금도 거기서 차를 따요. 그래서 이 보이차는 그 서식 환경, 그러니까 고도하고 나무의 수령이 그 품질을 좌우를 합니다. 이게 일단은 최소 1,500고지 이상에서 3,000고지 미만에서 자라는 고산차가 좋고요. 그것도 키가 큰 나무,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자라난 큰 나무에서 그 따낸 차가 좋아요.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작은 나무들은 저지대에서 자라거나 어떤 이제 품종을 개량을 해갖고 관목 형태로 키를 낮춘 거야. 작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오래된 나무, 높은 지역에서 따는 차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를 만드는데 숙차하고 발효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생차를 굳힌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발효를 시켜서 가는 차들이 있는데, 보이차는 기본적으로 숙차나 발효차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연도로 따지게 되면. 근데 숙차는 묵히면 묵힐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이차 50년도면 가격이 100배 오른다. 이거는 발효차가 아닌 발효시키지 않은 차가 자연적으로 발효를 했을 때 그 가격이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원래 발효 목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빨갛게 뭉쳐진 발효차들은 10년, 이제 5년, 10년, 20년, 30년까지만 치고 그 이후로는 연령이 없는 겁니다. 발렌타인 술하고 또 비슷한 거네. 비슷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30년이 지나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니까 30년 이후는 다 그냥 진차라 그래갖고 골동차인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든 사람의 어떤 그 배합이라든지 기술에 따라서 이제 품질이 갈라지는데 일반인이 그거를 맛봐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세 가지 포인트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 상표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익힌 차냐 발효차냐, 천연차냐 발효차냐, 그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도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10년, 20년, 30년까지만 치면 된다. 일상적으로 구해 마시기 쉬운 차들은 보통 10년 정도 된 거, 10년 정도 된 차들을 구하시게 되면 250g에 10만 원 좌우 정도에서 사시면 그거는 이제 한 1년 먹을 분량이 되니까 그 정도 선택 기준을 갖고 사시면 좋다는 거죠. 야, 그렇구나. 보이차가 그렇군요. 네. 보통 우리가 파는 한국식 녹차는 그냥 바로 이렇게 덕는다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 보이차는 발효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 이게 덮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지나신 녹차는 버리셔야 돼요. 왜요? 상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뭐 산화가 되는 거죠. 근데 보이차는 산화 과정이 늦고 품종이 좀 달라요. 일반 차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묵으면 오래 묵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거는 발효시키지 않은 천연차 덩어리들을 오래 묵혔을 때 나중에 가격이 많이 나가고, 발효차는 그냥 30년 넘으면 다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보이차는 그렇고요. 이제 사업하시려고? 사실 제 파켓몰에 그 보이차 같은 그 중국 차들을 런칭을 한 코스를 해보는 게 그 제 개인적인 소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좀 잘 사귀었으면 그걸 좀 하려고 했었죠. 근데 5천만 위안이라는 얘기를 듣고 80억이 없어서. 네, 80억이 없어. 빌려드릴까요? 네? 언론 재벌이 빌려드릴까요? 네, 한 종류에 80억씩입니다. 그러니까 네. 빌려드릴까요? 뭐 거의 8천까지 가능한데. 네, 억울해서 내가 벌어서 하겠습니다. 아이, 자존심 상해. 시작부터 끝까지 자존심 상하네. 나 참. 네. 우리 0.1톤 네. 찌라시 송 작가님. 아무튼 그 가마꾼이 미안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웃겨. 보이차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시작해?
아니 씨, 차를 몽땅 사왔는데 어떻게 먹어야지. 다이어트 지금 도전 또 소리 드니까 6번째. 아 지겨워 죽겠네. 아니 그분이 가르쳐줬어요. 하루에 보이차를 6리터씩 마시면 살이 빠진답니다. 안 된다니까. 아니 다른 음식 다 먹어도 된대.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이 인터넷으로 배워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니 거기 만난 그 전문가가 그랬어. 보이차가 지방분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 다이어트 해본 사람이잖아요. 나도 97kg까지 나간 적 있어. 왜 이래? 그러니까 6리터씩 먹으면 빠진다잖아. 내가 먹어보려고. 그걸 안 빠진다니까. 그건 굉장히 한정적인 거고 실제로 소식하고 운동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은 없는 거 다 그 편법인 거야. 에이 참 답답해. 네. 그걸로 뭐가 얼마나 빠질까요? 빠지면 내가 0.5kg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야. 그걸로 거짓말 치고 있어.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하루에 6리터씩 보이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네. 0.05톤이 되는 그날까지. 자, 70이 목표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콘밍에 대해서 다 듣지 못했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기에 2시간 분량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주제를 짤 때 뒤에 한 15분 정도는 콘밍 못한 이야기를 좀 더 넣어야지 우려먹는 거지. 오늘 방송이 재밌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네. 저희 송작가 TV를 찾아오셔서 후편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곤명으로만 갖고 제가 송작가 TV에서 한 1시간, 아니 3시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네. 이 사람이 남의 집에 와가지고는 그런가? 낚시질을 하고 그래. 상도이가 아닌가? 아니 해도 돼요. 어차피 계열사인데 어때? 우리 송 작가님이 5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는 네,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6,00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구나. 더 삐끼해. 삐끼 할까요? 네. 송 작가 TV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오셔야지 뭐 이런 것도 좀 코너를 기획해보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 받아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것도 그래. 똘똘한 패널 하나 구해야 되는데. 아이씨. 푸른 나무처럼 그 어느 정도 궁합이 맞는 그런 진행자 하나 구하기 힘드네요. 그런 건 있어. 네. 이건 오랜 시간 동안 봐오면서 생기는 믿음이랄까. 요거 케미가 있는 거지. 이건 시그니처야.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의 가장 명예 MC인 김재동도 이렇게 못해. 그럼 우리 서수남 하창일인 거야? 그렇지. 톰과 제리 같은 거. 자 일단 알겠고요, 여러분. 내가 톰인가? 제리인가? 자, 그거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찌라시 중국 이야기 대망의 150번째 방송은 이렇게 또 끝나갑니다. 아쉬운 부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송작가 TV로 넘어가세요. 그럼 대충 비슷한 얘기 나와 있을 거야. 이 방송 나올 때쯤에는. 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